안녕하세요, 연꽃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후회가 있대요. 이것만 내가 미리 했어도, 혹은 이것만 내가 안 했어도 취업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안 하면 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알면 되니까, 취업을 망치지 않으려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지 않으려면 뭘 조심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는 예체능 전공자나 공무원 아니면 전문직을 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만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본인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보다가 조금 힘이 든다 싶으면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도 눈을 돌려서 지원을 해보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작정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거였어요. 왜 사람들이 취업 준비가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을 할 때 꼬린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속도로 뛰어야 하고,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구간에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발산을 해야 되는지, 정말 전략적으로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가 힘이 들 거예요.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고시, 대기업, 공기업을 이때까지 집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점, 나만의 종료 지점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구간, 나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확률이 커요. 심지어 스펙도 면접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그런데 계속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는 내가 뭘 더 신경을 써야 하나, 어디를 더 보완을 해야 하나 길을 잃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돼도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어서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좀 마무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는 게 용기긴 하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미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 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데드라인이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무조건 알아내세요. 여러분은 뭘 잘하세요? 어떤 게 매력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차별점이 뭐예요? 자, 이 질문들에 5초 안에 대답이 떠올랐어요. 10명 중에 8명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에서도 나는 낙천적이에요, 나는 긍정적이에요, 나는 활발해요 라는 뻔한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리고 대외활동 지원서 쓸 때,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한두 항목도 아니고 몇 항목씩 최소 500자씩 막 써서 내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곰인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움을 쌓아온 것들이 다를 텐데, 기업들은 이게 궁금했던 거고, 자기소개서가 1차로 내가 어떤 배움, 내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으스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뽐낼 수 있는 차별점, 강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분석은 건너뛰고 취업을 하겠다고 기업 분석만 주구장창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당장에야 스스로에 대한 분석을 건너뛰고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속도가 빨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자기 분석부터 차근차근 해서 기업 분석까지 지금 단계를 쌓아온 친구들이 이후에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누가 합격 가능성, 누가 합격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을지는 정말 안 봐도 뻔하겠죠. 이어서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떨어질 것 같은데 토익 점수 좀 더 높이고 지원을 할까? 더 좋은 곳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른 곳 쓸까?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고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괜찮은 중소, 중견기업에 가서 내가 원하는 직군에서 이미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처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기업 가면 좋죠. 근데 정말 그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심지어 원하는 대기업에 내가 원하는 직군으로 바로 합격할 확률은요. 연봉, 복지, 환경 뭐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무조건 합격률이 높은 곳을 가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기업 하나에만 꽂혔다고 괜찮은 중소 중견기업 기회는 싸그리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면접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취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다 최근에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을 더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직무는 좀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토익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까? 또는 경쟁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어차피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고민 때문에 쓰지 않기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 쓸 거예요? 정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면서 기회를 모두 날리는 것만큼 취업을 망치는 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하소연하는 습관이 있다면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접수를 했는데 불합격을 했어요. 속상하겠죠.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니면은 고깃집 가서 술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만 진짜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잠깐 긴장을 내려놓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진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다 힘들구나, 이렇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벌였던 불행 배틀은 습관이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한 번, 두 번 한탄하면서 사용했던 그 말투, 단어들이 내 말버릇으로 남는 게 정말 쉬워요. 당연히 인간관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게 내 자신에게도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당연히 내 두 귀로도 듣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력이 깎이고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실제 현실보다 더 과장해서 더 심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면접에 갔을 때 티가 나요. 표정으로, 분위기로, 목소리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없고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너무나 소중한 그 면접 기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힘들 거예요. 속상한 마음을 터놓고 친한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는 것 너무너무 좋지만 정말 이 단어가 포인트예요. 습관적으로 하소연을 하면서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고 부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 미리미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취업을 망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취업 준비하기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 취업이 이만큼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